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규모로 공사하시는 분들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소송을 하실 수 있는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바로 제출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류 제출로 가셔가지고 민사서류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소장을 누르시면 처음에 이제 전자소송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하느냐 물어보거든요. 여기서 동의하시면 동의하시고 당사자 작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명은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공사대금을 선택을 하시고 재산권상 청구이니까 여기서 3억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시고 당사자 입력 같은 경우에는 개인 아이디로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내 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내 정보가 자연스럽게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핸드폰 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송달이 안 되거나 할 때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니까 가급적이면 정보를 충실하게 넣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원고는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피고는 돈을 주지 않는 법인을 한번 상정해 봤습니다. 법인 해가지고요. 법인 등록번호를 일단 넣으시고 제가 아무거나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명은 나몰라 주식회사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자는 대표이사 혹은 사내이사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대표이사 나몰라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소를 찾아서 넣는데 그냥 지금은 서울에 있는 어떤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부산에 있는 저희 사무실 주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여기서 반드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소송 서류가 제대로 송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장을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당사자 목록을 보시면 원고에는 내 이름이 쓰여져 있고 피고에는 상대방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청구 취지, 여기서부터는 제가 작성해 놓은 게 있는데요.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사대금 청구의 소이고요. 청구 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2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청구 원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미리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청구 원인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 김어굴은 스탠리 공사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현재까지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다. 그리고 피고 나몰라 주식회사는 건설업, 종합설계업, 건설기계 임대업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발주자들로부터 건설공사 영무를 발주받아서 이를 이행하는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라고 했고요. 이 기초 사실관계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20년 12월 13일 소외 땡땡땡땡과의 사이에 서울시흥간 ABC 건널목 입체화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면서 갑제 3호증 ABC 건널목 입체화 공사 계약서. 원고와 피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21년 4월 30일 위 서울시흥간 ABC 건널목 입체화 공사 중 PC빔 제작 설치 공사, PC빔을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사임. 이것을 체결하면서 공사 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고 공사 대금은 5억으로 하고 원고에게 도급 주는 내용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하도급 계약을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공사 계약서를 제출을 합니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는 상인으로서 상행위에 해당하는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한번 참고해 보시죠. 지연손해금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요.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상인이 영업으로 한 작업에 관한 도급의 인수로서 상법 제46조 제5호에서 정한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생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적용할 지연손해금률은 상법 제54조에 정한 상사법정이율인 연 6%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둘 다 상행입니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6%를 구하지 않으면 민사상의 5%를 적용할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명확하게 한번 써준 겁니다. 다 계약상 공사대금 지급 조건, 공사대금 지급 방법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25일 기성 부분에 대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를 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가 10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 원고에게 기성 부분에 대한 대금
즉 기성금을 알리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전자세금 계산서를 청구로 발행하여 피고에게 기성금 지급을 청구하면 피고는 기성금 지급 청구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참조하라는 것이죠. 3. 기성금의 이회 지급과 피고의 기성금 미지급. 가. 원고의 기성금 청구와 피고의 이회 지급.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라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21년 6월 25일과 2021년 7월 25일에 각 기성 부분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였고, 피고의 기성 부분 검사 이후 공사 대금은 2021년 7월 10일과 2021년 8월 10일에 각 1억 원이 지급되어 지금까지 총 2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면서 청구 내역서, 청구 내역서, 입금 거래 내역서, 입금 거래 내역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코멘트를 달아놨는데요. 선급금 지급과 선급금 비율에 의한 기성금에서의 공제는 지면상 생략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선급금을 10% 받았다라고 한다면 매 기성에서 10%는 빼고 지급을 하는 게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약정을 했다면 다 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생략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월 이후 기성금의 미지급. 원고는 2021년 8월 25일에도 피고에게 기성 부분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9월 초에 원고에게 회사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갑제 9호증으로 2021년 8월 기성금 청구 내역서, 갑제 10호증으로 피고 대표이사 카카오톡, 갑제 11호증으로 피고 현장 소장의 문자, 이런 것들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조속히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므로 피고 대표이사의 말을 믿고 계속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21년 10월 31일에 원고가 수행하기로 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기성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대표이사가 2022년 1월 31일까지는 꼭 지급하겠다고 약속함. 원고는 2021년 11월 10일 피고회사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피고회사 대표이사인 나몰라를 만나 공사대금 지급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때 나몰라는 회사 사정 설명을 하면서 늦어도 2022년 1월 말까지는 무조건 밀린 공사대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원고에게 부탁하였습니다. 피고 대표이사의 간곡한 부탁에 원고도 2022년 1월 말까지 밀린 기성금 3억 원만 지급해주면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받지 않을 테니 꼭 지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갑제 11호증으로 2021년 11월 10일자 회의록을 제출하겠습니다. 피고의 3억 원 미지급.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말을 믿고 2022년 1월 31일까지 기다려 주었으나 피고는 2022년 1월 31일까지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금까지도 미지급된 공사대금 3억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책임.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원고가 수행하기로 한 모든 영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갑제 12호증, 현장소장 확인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일의 완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우리 쪽에 있으니까 일의 완성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이견이 생길 것 같으면은 현장소장에게 확인서를 좀 받아놓거나 통화 녹음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해줄 일은 다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입증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고는 2022년 8월분 기성금을 청구한 이후로 지금까지 피고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무엇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느냐?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3억 원, 이 3억 원은 전체 공사금액 5억 원에서 기지급받은 2억 원을 뺀 금액입니다. 3억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날인 2022년 1월 31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아까 전에 상인들끼리의 계약이니까 상법 적용하는 것을 했고요. 비율에 의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 상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거를 청구 원인 부분만 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제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내용 자체만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넘어가면 이제 넘어가지죠. 그리고 나서 입증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까 전에 언급됐던 각종 서류를 파일 첨부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끌어오기로 하셔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등록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나면 갑제 1호증 해서 서류명이 나오게 되고 다 들어가고 나면 여기서 입증 서류 저장을 한번 누르십니다.
그러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완료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작성된 서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성 문서를 확인하는 단계에 오게 되면 원고의 이름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그 다음 피고의 이름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청구 취지에 금액이 맞는지 꼭 보시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구했는지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청구 원인, 내가 썼던 것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쪽에 증거 서류들도 제대로 다 확인을 해서 눌러가지고 이게 나오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다라고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가상계좌 혹은 뭐 신용카드 다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인지액과 송달료까지 가상계좌를 통해서 다 납부를 하시고 나서 기다리시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에 있어가지고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참고용으로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지용 변호사였습니다.